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봉을 마감하는 금요일이라 주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했다가 저녁까지 먹고 퇴근을 하면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마감 브리핑인데 이틀 동안 주식장이 좋지가 않았네요. 일단 먼저 코스닥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연일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쪽 지지라인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음 레벨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단기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를 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급격히 하락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럴듯한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지수가 하방 추세라 매매가 쉽지가 않네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 5이평선이 다음 주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5이평선에 다시 맞고 아래 레벨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진짜 상승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오게 된다면 단기 수익을 좀 크게 내볼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넥신은 지금 이러한 단기 채널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스케줄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지금 레벨보다 더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지금 물려있는 개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 유증 마감이 되고 나면 또 다시 천천히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심약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고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그동안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케이스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넥시는 유상증자 스케줄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 짧게 잡고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진 5선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저항에 맞고 계속 내려오는 중이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봉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을 한 봉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거래량이 털었을 때 음봉이기는 하지만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때 매수를 했다가 물린 개미들의 본절 혹은 손절 물량을 먹기 위한 윗꼬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넥시는 지금 시점부터 내년 초 정도까지는 큰 변동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의 경우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유증 물량이 배분이 되고 나면 하락이 한번 나올 텐데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글과 컴퓨터 보시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더블 바텀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매수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어제 뉴스가 하나 떴죠. 한글과 컴퓨터 회장이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지금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종목은 매수 보류를 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이쪽 하락 추세선 저항을 맞으면서 아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 뉴스까지 뜬 이상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보고 매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악재 뉴스를 띄우면서 하락을 시키고 개미를 털고 다시 위로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 그런 것을 막연하게 믿고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이 한글과 컴퓨터 종목을 마감 브리핑에서는 마지막으로 다룰 것 같고요.
저는 따로 계속 주시하고 트래킹하다가 매수할 만한 시기가 오면 하늘과 컴퓨터를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 세미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손절하고 나온 상태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려 합니다. 지금 그림만 보면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려 하고요. 대충 76,000원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어 보여서 일단은 더 지켜보다가 매수를 해보려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지 5이평선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계속 저항에 맞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3주 전에 이격을 벌렸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다시 이격을 한번 살짝 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5선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아직 물량 보유 중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관점 그대로 22,000원에서 21,000원 라인까지가 단기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다면 19,800원 정도 라인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 라인까지 깨진다면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저는 이쪽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받다가 단기 추세선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물량이 11월에 풀리기도 하고 해서 타이밍상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면 지지선 아래에서 갭락 스타트를 했다가 지지선 위로 쭉 말아 올리면서 양봉 마감한 그림이죠.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쪽 지지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유통 물량이 정말 적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A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A루트도 이때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긴 했는데 시원하게 돌파를 못해주면서 추세선에 걸치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루트는 다른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환사채들의 리픽싱이 최저가 500원으로 모두 맞춰진 상태이고 재료는 이미 나왔고요. 대주주는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액면병합 같은 주식을 합치는 케이스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홀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면병합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져가 보려 합니다. 사실 A루트는 차트도 차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깊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조금씩 계속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져가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A루트의 경우는 이슈 체크만 하고 있고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주봉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갭락 스타트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타이밍에는 60선을 터치하는 지점까지 상방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도 아직 명확히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런 단기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단기 채널에 상단이 뚫리느냐 하단이 뚫리느냐만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위쪽에 추세선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하는 경우에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주봉은 5선 아래에서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줄고 있고 이제 5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만 받아준다면 그래도 상승을
생각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노펙스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오늘 하락이 좀 깊게 나왔네요. 사실 어제 마감한 것까지만 보고 오늘은 양봉이 하나 뜰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아서 일시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튼 꽤나 큰 하락이 나온 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21선에 걸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이렇게 이평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걸쳐서 마감을 하는 경우엔 다음 봉도 하락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쪽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지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주식이란 게 보이는 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월요일에 봐야 알겠지만 여튼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이쪽 움직임에서 제넨바이오는 세력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상승분을 모두 내뱉고 5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좀 올라갔으면 하는데 역시 쉬운 종목이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개미들이 지치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요. 정말 여차하면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비중이 작지는 않은 편이라 고민이 되긴 합니다. 주말 중에 호재가 뜨면서 다음 주에 크게 상승을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